네, 이제 22년도 2회 도덕시험 볼게요. 자, 1번. 다음 일기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할머니를 지나쳐갔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인간은 어떤 존재? 도덕적 존재입니다. 도구적 존재는 뭐냐면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종이 자를 때 가위 사용하고 음식 자를 때 칼 사용하잖아요. 그걸 도구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적 존재는 우리 영화 보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활동들 많이 합니다. 문화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유희적 존재는 뭐냐면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놀이. 그게 유희적 존재예요. 놀이하면서 우리가 막 기쁨이라고는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유희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2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사용한 비판적 사고의 방법은 귀찮아서 쓰레기를 교실에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너처럼 귀찮다고 쓰레기를 버리면 교실이 어떻게 될까?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반증 사례 검사는 반대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반대 예시. 여기서 반대 예시 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오류의 편견 검사. 내가 지금 오류가 있는지 여기 안에 편견이 있는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적 판단 검사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도덕 추론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데요. 도덕 원리의 도덕, 사실 판단의 판단 합쳐서 도덕 판단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옳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이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옳다.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용이 합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도덕적 신념 형성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로 옳은 것은 평화이죠. 맹목, 방종, 환상. 나 도덕적 신념 형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습관, 정서적 건강, 그쵸? 이런 거죠. 기업과 디귿, 허례허식, 부정적 자관은 틀린 내용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으로 옳은 것은 난민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 좋습니다. 민족적 정체성만 강조하기 틀린 내용입니다. 무엇만 강조하기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외국인 대하기,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에 무관심하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7번으로 가볼게요. 현대사회에 가정윤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의사소통,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거, 집안일 협의로 나누는 거, 이런 거 좋은 거죠? 시대에 맞지 않은 전통관습 그대로 따르는 거 틀린 내용입니다. 8번. 기억에 들어갈 덕목은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거. 몸이 아픈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배려입니다. 경건은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덕목과는 이 여기 나오는 사례나 의미와는 무관하고요. 무지한 거, 탐욕적인 거 이런 거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이 덕목과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9번. 청소년기의 올바른 이성교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3개는 아니죠. 인간의 인권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인권은 왜 필요할까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 존엄성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 11번.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다. 미절친 기억부터 리을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늦은 저녁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거? 이거 좋은 행동인가요? 아니죠. 좋은 행동 아닙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 좋은 행동입니다. 예절을 지켜 인사하는 것,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모두 옳은 내용이죠. 그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12번 볼게요. 바람직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것은 준법정신, 책임의식, 참여의식 모두 좋은 겁니다. 이기주의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뒷페이지로 갈게요. 1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힘이 약한 나라의 문화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용해야 됩니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사생활 존중하는 것, 사이버 폭력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유언비어 유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 안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갈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기 중에서 우리의 보통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치관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는 이익하고 손해를 줄여서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이익하고 이익 그리고 손해를 하나씩 줄여서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D. 갈등의 원인을 고르는 것이니까요. 가치관하고 이해관계에 충돌이 많은 내용이고요. 원하는 의사소통, 공정한 분배 실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죠. 16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인물은 얼굴만 봐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정답은 간디이고요. 간디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고 미폭력 불복종 운동을 실천해서 독립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간디의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시민 불복종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도 보기도 합니다. 네, 김구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공자는 중국 사람, 칸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17번.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해자의 대처 방법. 선생님한테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싫다는 말이 하지 않는 것. 상대한테 싫다는 말 해야 됩니다.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혼자 참는다. 이런 내용 틀렸죠. 돈을 주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부탁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정의로운 국가의 역할로 옳은 것은 정의롭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의롭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국민의 거주권도 보장해야 됩니다. 기본권을 충족시켜야 되고 국민의 거주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19번 갈게요. 물층 기억에 들어갈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치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물질적 가치하고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 있겠죠. 정신적 가치로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안이나 학연을 강조하는 분위기,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 맞는 얘기죠. 사회 구성원들 간에 청렴 의식이 공유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청렴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부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다음에 뇌물 수수, 인사청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법이 바로 김영란법이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하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기 위해서겠죠? 4번.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인간중심주의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가치가 있어. 자연은 가치가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기보다 본래적 가치,
태어날 때부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오로지 언제만 인간에게 선을 가져다 줄 때만, 이득이 될 때만 자연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다. 맞는 얘기죠? 이게 인간 중심주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인간이 자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통제해서 이걸 바탕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 가진 본래적 가치를 존중한다.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은 틀린 내용이고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입니다. 23번.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실전 태도로 옳은 것은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이게 맞는 내용이죠. 일회용 종이컵 많이 사용하기 아닙니다.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해야 되죠. 바꾸는 이 표시 해주세요. 다음에 장기 외출 시 사용하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아두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혜택으로 옳은 것은 생활의 편리 증가죠. 나머지는 이 과학기술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들 중 하나입니다. 25번.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보람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가치 있는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나머지 두 개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1번입니다. 네, 22회 2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